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가디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포천 가평 지역의 김용태 국회의원 모시고 또 요즘 현안이다 보니까 듣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자, 다소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인사가 좀 무색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예. 뭐 이런 인사 받으시기가 좀 잘 지내신 거 맞죠?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또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네네. 또 선거도 지휘하고 관리하고 또 대선 이후에 저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도 내세웠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사가 많네요. 안녕하셨나요? 그래도 늘 저희 또 포천시 가평군의 저희 주민들께서 네네. 항상 든든하게 또 많이 힘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덕분에 짧은 기간이지만 네네. 중앙정치를 잘 했었고요. 이제 남은 기간은 또 경기도 하고 또 포천 가평 그럼요. 주민들을 네.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안이 있는데 다소 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뭐 달변가시고 예. 중앙정치에서 또 오래 몸담고 계셔서 질문 드리는데 부담은 없습니다. 일단 비대위원장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아마 김문수 전 후보님이 권유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원래 알고 지내셨던 사이인가요?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님을 장관 하실 때 한 2번 정도 찾아뵌 거 말고는 사실 알고 지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래도 그런 중책을 제안을 하셨네요? 뭐 당의 젊은 국회의원이고 아무래도 좀 정치개혁이라든지 당에 또 목소리를 내기에 좀 적합한 사람이라고 본인께서도 판단하셨던 것 같고요. 또 당시에 또 많은 의원들이 또 당원분들 추천하셨던 걸로도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당시에 대안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 초기만 해도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고 질 게 뻔한데 그러면 지면 비대위원장이 욕 다 먹을 거 아니냐, 욕바가지인데 왜 굳이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실속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 일을 왜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분인데 꽃길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또 어렵다 하는 길도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그런 불편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의원님은 뭐 어떤 그러면 생각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신 건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속해 있으면서 사실 당의 많은 혜택을 받았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면서도 저희 국민의힘이 자랑스러운 정당이 됐으면 하는 또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많은 국민들께 사랑을 받은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을 위해서 이용당하거나 또 당에 뭐 어떤 역할이 있다라면 저는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대선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선이었고 또 지난 계엄이 있었을 때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개혁하려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또 제가 전국을 돌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지지자분들이 네네. 국민의힘을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달라.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데 창피하지 않게. 목소리가 그렇죠. 위축되는데 좀 자신있게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말씀들 많이 주셨었고 이러한 역할이라면 제가 잘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마침 또 후보께서도 그런 역할 잘 해달라고 말씀 주셨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뭐 후보 간 배우자 토론회 제안도 하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그럼 어떤 일이세요? 아무래도 저는 선거가 끝나고 저희가 당 5대 개혁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당내 갈등도 솔직히 있었고요. 임기를 마치면서 떠나는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금 더 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대화해서 관철시켜서 저희 당을 개혁시킬 걸
타넥이라는 좀 아쉬운 아이고야. 점도 있고 그 마지막 날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으셨네요. 예. 저도 좀 권성동 그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이 소집하신 의원총회를 갑자기 이렇게 무산되고 그런 거 보면서 속은 많이 상하시겠다. 그래도 이거 표정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예. 참 큰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줄곧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럼요. 네.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게 당의 입장이고요.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5대 개혁안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 네네. 사실 아직까지 관철되지 못하는 점이 그렇죠.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탄핵 이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저희 당원분들께서 이 탄핵을 찬성했네, 반대했네 이것 가지고 서로 비판할 때도 있고 비난하실 때도 있는데 저는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계엄은 단언컨대 반대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각자의 진정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보수 개혁의 가장 큰 첫 번째 출발점으로 우리가 모두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론이 현재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철회해서 우리가 서로가 탄핵 찬성 측 반대 측을 서로 이해하고 통합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했던 건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쉽네. 우리 이제 한 가지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당내에서 탄핵 찬성했네 반대했네 가지고 엄청 싸웠었거든요. 그게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한 4년여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적인 상황까지 매몰렸었고 이 탄핵의 강을 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정치권이 또 중앙당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유 훌륭한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뒤까지도 다 보고 계신 거네. 맞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극심한 내용을 몇 년간 앓으셨는데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저희 국민의힘 경선 때도 주자들 간에 탄핵 찬성 측 반대 측 구도를 언론에서도 나누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탄핵 찬성 반대 가지고 대선 경선에서 표몰이도 했었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전당대회 때도 또 탄핵 찬성 측 반대 측이 서로 공격하고 갈라치기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당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지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 경험상 대선에서 패배한 당이 지선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에 저희 당장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성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내년 지선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건가? 내년 지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가 그렇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녹록지만은 않은 선거일 겁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이 결과가 연동됐던 적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 갤럽 조사라든지 아니면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희 당의 지지층 여론조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대구 경북 특히 대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나 가평군만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지방선거라는 것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을 얼마나 잘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일 거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국민의힘이 이 포천시 가평군의 민생과 맞닿아 있고 어떠한 정책들을 펼 수 있는가가 저는 선거에서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남은 1년 잘 준비해서
시민들과 또 많은 분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아무리 중앙에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또 지역은 지역 나름의 이슈나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평이나 포천 쪽에 그 어떤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들을 이제 진두지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님이시니까. 정말 지역에 적합한 인물, 꼭 필요한 인물을 잘 뭐 이렇게 좀 섭외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면 뭐 가능할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중앙 정치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힘당 여론조사가 너무 나쁘게 나와서 혹시 당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뭐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떠세요? 중앙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심각할까요? 글쎄 뭐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거지만 이것이 분당이나 탈당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당이 어떻게 앞으로 혁신안과 개혁안을 내놓느냐가 많은 시민들께 당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혁신위원장에 지명되셨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출범을 했는데 최근 지금 방송 기준으로 2호 혁신안까지 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당내 또 안 좋은 평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혁신위가 어떻게 또 혁신안을 내놓느냐가 우리 당의 또 통합과 또 당내에 많은 그런 개혁의 목소리들을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앙정치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은 청년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천이나 가평이 사실 청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포천 가평에 계신 분들 다 하는 얘기가 뭐 인구 늘고 줄고도 중요하지만 포천 가평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임기 중에 한번 우리 처음 인터뷰하실 때 기억나시죠? 뭐 비슷한 친구분들이 다 나가거나 교육 때문에 떠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좀 지역을 위한 또 좋은 아주 신박한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해주시면. 결국에는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포천에 저희가 공공학습센터가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공공학습센터?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라고 해서 포천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 때문에 서울로 떠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교육의 기회의 평등을 좀 늘리고자 저희가 공공학습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튜터분들이 상주에 계십니다. 튜터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열람실에서 공부도 하고 자율학습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튜터분들이 답도 주실 수 있고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늘려나가는 그럼 그게 이용료는 안 내나 봐요?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부랑 시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부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것이 전국 최초로 이번에 포천에서 전국 최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부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고 거기서 또 교육부도 뭐 전국적으로 몇 개를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EBS 교육방송공사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공공학습센터를 EBS 주도도 하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동시에 같이 시작을 되는 거고요. 시범인가 봐요, 저희가? EBS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 포천에서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요? 올해 EBS가 운영하는 자율학습센터가 있고 교육부가 운영하는 자율학습센터가 두 가지가 동시에 포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두 가지의 뭐 공통점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을 경감하고 또 포천에 계신 분들이 자율학습센터, 이 자율주도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데 어찌되었던 EBS에서도 전국 최초로 이제 포천에서 이제 개소를 하는 거니까 올해 이제 아마 개소가 된다면 많은 포천에 계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용을 하셔서 우리 맨날 인프라 없다고 했는데 그게 전국 최초라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큰일 나셨네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 학부모 간담회도 했었고 하는데 이제 학부모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뭐 기대감도 있고 뭐 아쉬운 점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EBS라든지 교육부 정책보좌관이 결과적으로 학습이라는 것은
학생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맞죠. 저희가 교육부라든지 또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우리 포천에 계신 분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그 좋은데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고 꼭 이용하시다가 뭐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율주도 학습센터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과감없이 주시면 이게 또 다른 지역에 그러게요. 퍼져 나가는데 또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역할과 관심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현안을 교육적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이거 외에도 제2, 제3의 새로운 또 어떤 그 사업이 계속 생긴다고 저희가 기대도 될까요? 예, 저희가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네네네. 의원실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고 그런 것들은 그 좀 생길 점차 때마다 좀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적으로 약간 그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패배주의도 좀 있어요. 저희가 예. 자꾸 인구 줄고 뭐 없으니까 나가지 않냐 이렇게 당연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좀 살면서 프라이드도 좀 떨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국 최초 이런 건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 이런 전국 최초를 좀 몇 개 좀 더 가져오셔서 지역에 좀 뿌려주시면 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국힘당에서 어떤 이제 그 어떤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집행부 뭐 이런 건 이제 아니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 대표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제 여러 차례 그건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사이에 네, 바뀌신 건 말씀을 없고요. 드렸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네. 혹시나 또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장도 하셨는데 대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롱런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10년 뒤 김용태라는 정치인은 어떤 모습이시길 기대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퇴임하면서 비대위원장 퇴임하면서도 여러 네네. 번 말씀드렸고 이 보수 재건의 길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를 개혁해서 다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 중에 아마 제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지지층들 또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답이시네요. 저는 그 후보자 간 토론회 얘기했을 때 저 이준석 저쪽 개혁신당 그 대표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뭐 옆에 있으면 혼내겠다 막 이런 얘기 하셔서 두 분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친하게 그럼요. 지내시나. 예. 예, 근데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친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근데 이준석 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하고도 그쵸. 소통을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비대위원장인데 한 말씀 하셨죠. 그래서 그 뒤에. 예, 뭐. 근데 하여튼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그분도 뭐 전문 분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주제 넘은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분들과 유대 관계를 가지시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아주 막중한 비대위원장직을 충실히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셨고 또 대선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를 뭐 성공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무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중책을 맡은 정치인이 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치에서 잘하는 분이 지역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김용태 의원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참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정책 나오면 그럼요. 예, 네, 예. 저희랑 또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여름이 정말 기상이온이라는 말답게 굉장히 뜨겁게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마도 벌써 끝났다라고 하고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정말 그 근로자분들 또 야외에서 노동자분들 이 이상기온에 건강 해치시지 않도록 많은 휴식과 또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이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준비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태 포천 가평 지역 국회의원 참 어떻게 보면 큰일 하셨는데 저희가 듣지 않을 수 없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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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